부안이에요. 부안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안에서도 향후에 부안에 보면 개발 계획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개발 계획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도로망, 철도망, 공항, 항만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땅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커요. 이분들이. 그 중에서 남북 삼축 도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북 삼축 도로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땅으로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땅을 여러분 투자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개발이 가능한 땅을 사라고 얘기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있는 땅을 사시면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땅을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어떻습니까? 임야를 사시는데 개발 제한구역에 땅을 사신다거나 어떻습니까? 개발할 수 없는 공익용 산지를 사신다거나 이러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런 공익용 산지라든지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땅을 사시면 여기 아무리 역사가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묶여 있는 데다가 공익용 산지인데, 왜냐면 그 땅 자체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뭐가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 땅을 개발할 수가 없는데, 이 땅값이 올라가려면은 개발할 수가 있어야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신도시가 들어가고 주변에 뭐가 어떻습니까? 공항, 항만, 철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땅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공익용 산지라든지 개발 가능하지 않은 땅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도 원래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이 땅은 향후에 어떻습니까? 개발되지 않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잘못 투자하신 거죠. 아무리 수도권이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투자에 대한 포커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농림지역이 있어요. 농림지역 절대농지가 있거든요. 절대농지가 있는데 절대농지는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에 뭡니까? 택지개발이 들어가. 택지개발이 들어가면 이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올라간다, 덜 올라간다? 여기가 농림지역 있고 여기가 주거지역 있거나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이 개발되면은 농림지역이 있고 여기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에 있는 땅이 있을 때 어떤 놈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얘가 2배 올라간다면요, 얘는 5배,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개발이 되면 여기 땅은 어떻습니까?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이라고 하면 이 개발 어떻습니까? 개발에 따라서, 인프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잠재 가치만 있는 거예요. 향후에 농림지역에서 어떻습니까? 계획관리적으로 풀린다거나 이런 어떤 기대치만 있는 거지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땅값이 어떻습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라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땅값 상승률 면에서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개발이 되는 땅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로 어떤 땅을 사야 된다. 첫 번째, 자, 개발이 어떻습니까? 가능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자, 개발이 일단은 가능해야, 자, 땅이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개발이 일단은 가능해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여기에 역사가 들어오든, 두 번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IC가 들어오든, 세 번째 공항, 네 번째 철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산업단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대한 어떻습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가치가. 맞죠? 그래서 일단은 개발 가능한 땅을 해야 된다. 이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의외로. 땅에 대해서 10년을 하신 분들도 땅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발. 그쵸? 그리고 나서 가능한 땅을 사고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어떻습니까? 개발 수익이 창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땅을 볼 때 먼저 뭘 봐야 되냐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냐 아니냐.
그럼 개발이 가능한 땅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토지이용계획하기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나와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나옵니다. 맞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시지역은 뭡니까? 도시화가 되어 있거나 예정인 거. 도시화라는 건 뭡니까? 건물이 올라가 있거나 앞으로 건물이 올라갈 예정인 땅들. 맞죠? 자, 그러면 비도시는 뭡니까? 비도시잖아요. 도시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한 말 자체로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이 땅이 더 많이 올라갈까? 비도시지역 땅이 더 많이 올라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발이 여기가 주변이 돼.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 도시지역이라고 하면은 개발에 따라서 이 땅이 현재 전답으로 쓰여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이면 향후에 어떻습니까? 이 개발과 함께 플러스 알파가 돼서 어떻습니까? 도시화가 될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거보다는 이 땅이 낫다 이거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얘가 2배 올라갈 때 여기는 5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고. 맞죠? 그래서 도시지역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죠? 그러면 도시지역이 뭐냐? 도시지역은 자 뭐냐면 어떻습니까?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기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비도시지역은 뭡니까? 쭉 보면은 농림지역 있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있죠? 그 다음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잖아요. 세 가지가 대한민국 땅은 여기 땅덩어리가 있으면은 대한민국 땅은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어느 땅이든.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있잖아요. 번지수가 있잖아. 그 우리가 하나의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필지에는 어떻습니까? 내 땅은 주거지일 수도 있고 도시지역일 수도 있고 내 땅은 비도시지역일 수도 있는데 그 땅 중에서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땅이 안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개발이 안 되는 비도시지역권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땅하면 안 팔려. 땅하면 묶여. 그 뭡니까? 개발이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개발이 가능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처럼 빨리 팔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개발이 가능한 땅인데 옆에 전철이 들어가는데 이 땅이 안 팔리겠습니까? 맞죠? 다 팔리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녹지가 있는데 녹지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어떻습니까? 보존녹지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서울에도 보면은 서울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 찍혀져 있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녹지 중에서 자연, 생산, 보존 녹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에 가보면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다고 이분들이.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면은 최상이죠. 물론. 맞죠? 왜냐하면 주거 용도로 개발하고 상업 용도로 개발하고 공업 용도로 개발하니까 이런 땅들은 점점점 개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가치가 부여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이것보다도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연녹지라는 게 있어요. 자연녹지. 왜 자연녹지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연녹지가 있는데 이 자연녹지는 뭐 어떤 땅이냐면 럭비공 같은 땅이다 제가 얘기를 해요. 혹시 럭비공 한번 튕겨봤나요? 어디로 갔던가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구가 유입이 되고 개발이 점점점 되잖아요. 점점점 되면은 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가 상업지역, 여기가 공업지역 있어요. 근데 인구가 계속 들어와요. 나머지가 녹지입니다. 녹지예요.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자연녹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자연녹지는 주거지하고 밀접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여기가 있으면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있으니까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개발할 거고 상업지역은 상업지대로 공업지대로 개발하겠죠. 근데 개발하고 있는 자꾸 인구가 유입되면은 땅이 더 필요해야 안 필요해? 필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땅을 써야 되잖아요. 쓸 때 뭘 먼저 쓰냐면 여기 붙어있는 자연녹지 있죠. 이 자연녹지가 땅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가 주거지역 있잖아요. 주거지역 있으면은 여기는 그러면 주거지를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주거지로 갖다가 어떻습니까? 찍습니다. 자연녹지를. 그 용도가 어떻습니까? 종상향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상업지역 붙어있는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는 상업지역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은 자연녹지를 갖다 어디로 또 찍습니까? 상업지역으로 그냥 찍어버리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생산 녹지하고 보존 녹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1순위가 뭐예요? 자연 녹지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자연 녹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개발되는 지역에 도심권에 있는 땅 있잖아요. 도시 지역이 주거 지역이 좀 확장이 되어 있는 곳, 개발이 좀 확장이 되는 곳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자연 녹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 도로망, 철도망 어떻습니까?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자연 녹지가 갑자기 뭐를 변한다? 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이 종상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연 녹지 자체는 뭡니까? 요거는 개발이 가능해요. 이건 개발이 가능하면서 또 용도까지 종상향까지 가능한 땅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가 자연 녹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자연 녹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왜? 스스로 개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게 농림지역이 비도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적 땅이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여기가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도시가 들어가면 여기에 생활권을 갖다가 여기서 다 써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집가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자연녹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녹지는 스스로 개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용도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능성, 미래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전자 어떻습니까? 투자 전문가들 있잖아요.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거 찾으러 다녀요. 이런 거 찾으러 다닙니다. 이미 그러니까 투자 초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좀 안정성을 좀 찾아가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면서 주변에 개발이 들어오면서 개발 수익과 집가 차익을 보는 게 좋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꾼들 있잖아, 꾼들. 꾼들은 뭐냐면 이렇게 개발이 예정이 라인이 퍼져가는 지역에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매입을 합니다. 왜냐면 자연녹지니까 주거지보다 싸잖아요. 맞죠? 싸기 때문에 좀 싼 거를 매입을 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시장꾼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녹지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P, 프라이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그래프는 뭐냐면 가격인데 요거는 개발 전이 있잖아요. 개발 전 용도만 딱 찍어놨을 때 여러분들 전답 임야 이것들은 지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목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시지역 이런 것들은 용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목이 같은 전답이라고 했을 때 자 같은 전답이라고 했을 때 전답인데 그냥 찍어놨을 때 여기가 있잖아요. 도시지역에는 상업지역 있잖아요. 상업지역 찍어놓은 상업지역이 어떻습니까? 전답 값이 비싸겠죠. 안 찍어놓은 것보다는. 아무리 지금 농사만 짓다 하더라도 상업지역 찍어놓은 놈이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개발 전에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업지역이 더 비싸죠. 그 나머지 주거지역 옆에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전답으로 쓰고 있지만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놈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업지역보다는 가격이 좀 더 싸죠. 왜냐면 당연히 주거지역 주거지역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요 밑에 바로 다음에 주거지역 바로 밑에가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 여기도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 있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얘가 P잖아요. P인데 개발 전에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가 그래도 가격은 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스스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개발이 진행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청송에가 있잖아요. 청송은 개발돼야 한대요. 청송, 보령 이런 데는 그 개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태는 이제 이 가격인 거야. 이 가격인데 문제는 갑자기 새만금으로 돌아갑시다. 새만금은 뭡니까? 첫 번째 공항, 2번 철도, 항만, 대기업 엄청나게 개발 호재가 있죠. 이슈가 있어서 개발 바람이 불잖아요. 개발 바람이 불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땅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역, 우리가 신테니까 상업지역 있잖아요. 상업지역이 개발 전에는 이 가격이었는데 개발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똥침?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발 바람이 불면
본연의 지금 현재 전답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을 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신태인 상업적은 거저 가져가시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나중에 2천만 원, 3천만 원 될지 어떻게 합니까? 맞죠? 지금 100만 원대 땅을 사는데 나중에 2천만 원, 3천만 원 된다니까. 그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새만금은요 웬만한 수도권에 있는 땅보다 더 비싸집니다. 향후에 이분들이. 맞죠? 주거지역도 어떻습니까? 따라 올라가죠? 아까 그랬잖아요. 자, 여기 있는 어떻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농림지역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개발이 돼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현대 전답으로 쓰고 있지만 주거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개발 호재와 함께 어떻습니까? 바람을 타고 가격이 급등을 한다.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연녹지 있잖아요. 자연녹지가 올라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연녹지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따라 올라가죠. 자연녹지도 따라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발이 이슈와 함께 같이 올라가요. 자연녹지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맞잖아요. 그래서 자연녹지는 따라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놈만 하다가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어. 갑자기. 오히려 주거지역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상업지역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용도가 변경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맞죠? 혹시 그 제주도에 가보시면 오름이라고 아시나요? 여기 제주도가 있잖아. 산이 있잖아요. 여기 화산이잖아요. 화산에 보면 조금씩 이렇게 오름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자연녹지는 어떻습니까? 주변 개발 바람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 상승이 크나 거기에다가 용도까지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일단은 연상을 하셔야 돼요. 아, 자연녹지가 이런 땅이구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자연녹지 하니까 또 제가 얘기했잖아. 자연? nature? 영어로? 우리가 자연은 뭡니까? 개발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개발 안 돼 있잖아요. 자연에 가보시면 개발 안 되는 땅이잖아 이거.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용도적으로 자연녹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개발되면서 어떻습니까?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폭등할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만금이라든지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자연녹지를 잘 투자만 하면 어떻습니까? 대박이 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녹지 투자는 주거지역보다도 한 절반 가격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죠? 절반 가격으로 사면서도 나중에 개발 호재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